피지올로직 리스폰스와 관련돼서 이 옥시젠 컨섬션, 산소의 산소 소모량, 소모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분당 이 O2의 소비량, 이 BO2라고 얘기하는데, 이 CPB 동안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 중요한 이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이 조직에서의 이제 산소 소비량, 결국에 분당 산소를 얼만큼 소비하느냐가 이 중요한 블러드 플로우의 이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이 픽 방정식, 픽 반응식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꾸준히 이해되어 왔고,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과 그다음에 아트리오, 비너스, O2 컨텐트 차이를 측정하는 용어로 이제 BO2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2는 여기서 보시면 이 Q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얘기를 하고, 카디악 아웃풋에서 이 아테리와 이제 비너스의 이 옥시젠 이제 컨텐트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34의 헤모글로빈의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다 조합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O2는 이제 분당 산소 소비량을 얘기하고, 이 픽 방정식은 많이 사용되는 방정식이고, 이 앞에서도 예전에 그 에크모 관련돼서 그 생리학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BO2는 이제 분당 산소 소비량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Q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은 이제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높으면 산소 전달이 많아지는 거고, 낮을수록 산소 전달이 헤모글로빈 수가 적어들기 때문에 이 산소 전달이 적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34는 여기 무슨 1.34에 의해서 1.34의 의미는 이 100% 세츄레이션에서 이 헤모글로빈의 산소량,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는 이제 밀리리터나 그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S와 A-B를 나타내는 거는 이 아트리오 비너스 헤모글로빈 옥시젠 세츄레이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세츄레이션인데 아트리알과 이제 비너스에서의 옥시젠 세츄레이션 차이입니다. 100에서 아트리알은 100이라고 하면 보통 95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100이라고 하면 비너스는 70에서 75 정도 이런 식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 P는 이 파샬 옥시젠입니다. 파샬 프레셔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레셔를 따졌을 때 아트리얼과 이제 비너스에서의 차이, O2는 이제 아트리오 비너스 옥시젠 이제 부분 압력의 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0.031은 이 하이포서미아로 인해서 이 증가된 블러드에서의 이제 O2 이 용해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37도에서 기준이고, 근데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BO2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자들은 카디악 아웃풋 보시면 이제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카디악 아웃풋, 그 다음에 이 차이들, 아테리와 이제 비너스에서의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 온도가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결국 이제 BO2 산소 소모에 대한 지식은 CPB 동안 주어진 결국에 헤모글로빈의 농도,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결국에는 40%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 이런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히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알과 비너스에서 이제 옥시젠의 이제 컨텐트와 이 차이, 컨텐트의 차이, 옥시젠 이제 익스트랙션이 얼만큼 될 것이냐, 100%로 아트리알 라인으로 공급을 해서 이 조직을 지나는 혈관을 지나서 이 부분, 이제 비너스로 돌아오는 이 부분에서의 이 SbO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비너스의 세츄레이션 O2, 이제 세츄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70%, 50%, 40%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게 어떤 게 정상이고,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왜 떨어졌는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 차이를 확인을 해서 어떤 이유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으면, 정상은 이 비너스의 이제 O2는 70% 정도, 75%까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 50, 40이라고 하면 이 떨어지는 원인은 이 헤모글로빈의 첫 번째로 이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아서 이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낮다고 하는 거는
아테리와 비너스에서의 옥시전 컨센트 디퍼런스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제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있을 겁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얼만큼 공급이 되느냐. 얘기했지만 100%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는 FiO2를 이용을 해서 100%의 산소를 공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카디악 아웃풋, Q로 표시됐던 카디악 아웃풋 자체, 이 블러드 플로우가 낮다고 하면 결국에 조직에 도달되는 이 산소의 양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퍼런스도 차이가 나게 될 거고, 이런 간단한 이제 어떤 어프로치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이 BO2에 대한 이 정확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과, 이 BO2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BO2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승 하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의 컨센트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카디악 아웃풋, 보통 이제 우리가 Q로 표시하는 카디악 아웃풋이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산소의 공급이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과적인 플로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적인 플로우가 무엇인가, BO2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이펙티브한 그 플로우가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 혈액량인데 유효한 순환 혈액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하다고 하는 거는 이 조직에 얼만큼의 산소를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는 카디악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2.2에서 뭐 2.4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기준이 됩니다. 항상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 산소를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체온이 떨어지면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체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효과적인 플로우는 이게 정해는 놨지만 여기서 이게 정답이라고 어느 책에서도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적정 플로우라고만 얘기를 하지, 하지만 적정 플로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면 2.2에서 2.4는 정정한 수치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헤모글로빈이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게 어떻게 변수가 이렇게 변하는지, 이런 변수에서 이런 변수가 왜 이런 부분으로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변수들을 정확하게 유지를 해서 이 환자에게 조직에 산소를 전달을 해주고 이 정상적인 BO2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체외순환에서의 관건입니다. 이 BO2를 이제 결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토탈 이제 시스테믹 BO2는 1차적으로 나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사이즈 또는 이제 뭐 바디 매스 보통 얘기하는데, 환자의 이제 BSA와 그다음에 뭐 BMI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온.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BO2는 이제 산소 소모량은 체온에 따라 다르고, 신생아와 유아에서는 이제 체중의 비례로 볼 때 BO2는 대략 성인의 이제 2배이다. 여기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는 어른과 이 소아를 얘기를 할 때, 이 소아는 어른의 이 축소판이 아닙니다. 축소판이 아니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른은 소아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체외순환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고, 어른이 만약 뭐 2.2에서 2.4를 준다고 했을 때 소아는 거의 2.8에 가까운 플로우 이상을 주어야지 이 충분한 산소를 전달을 해줄 수 있고, 이 BO2를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평범한 성인의 이제 2배가 됩니다. 산소 소모량이 2배가 된다는 거는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 카디악 퍼퓨전 플로우를 증가를 시켜줘야, 어른보다는 많이 2배로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고, 이런 비율은 이제 생애 이제 첫 2달을 지나면서 이제 9에서 10ml 분당 kg당 9에서 10ml로 이제 최고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단위 체중당 이제 BO2의 이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이 나이와 카디악 인덱스의 변화는 이제 파랄랄하게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BO2와 사이즈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 바디 매스가 이제 증가한다는 면에서 이 BO2와 이 나이와의 관계가 비슷하며, 이 매스당 BO2는 실제적으로 이제 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BO2의 이제 그 첫 태어나서 이제 2달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계속해 나지만, 점점 성장을 할수록 이제 어른에 가깝게,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른에 가깝게 이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BO2와 산소 소비량과 온도에 대한 이제 영향과의 관계는 이 넌 리니어하고, 15도씨 정도에서 이제 BO2가 이 노모서밋 값의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도 정도에서는 전체 그 BO2의 10에서 15% 정도의 값을 보인다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온도의 감소에 따른 BO2의 감소가 이 모든 조직에 똑같지 않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냐 아니면 어떤 그 장기냐, 다른 장기, 뭐 리버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인테스틴이라던가 이런 장기냐, 머리가 가장 그 산소 소모량의 BO2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보통 설치를 하는데, 세레브럴 옥시메트리가 정상이 뭐 40% 이상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SBO2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 되죠. 이 머리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게, 나머지 60%가 이 머리에서 소모가 되고 나머지 40%가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리에서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 머리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가 했거나, 아니면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이 낮거나, 아니면 블러드 플로우가 낮거나, 뭐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메카니컬하게 어떤 캐로티드 아테리에 어떤 칼시피케이션이 뭐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혈류가 정상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뭐 어디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플로우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100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10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체외 순환을 운영하는 CPB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히모다일루션입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인데, 히모다일루션을 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비스코시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플로우가 더 조직에 많이 전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40에서 45%의 헤마토크리트를 보이지만, 이 헤모다일루션을 통해서 25%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50에서 200배까지 증가를 한다는 이런 책에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면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초기에 떨어져 있는 환자들이 순환을 하면서 갑자기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점도의 저하로 인해서 이 플로우가 충분히 더 많이 전달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히모다일루션의 장점은 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뭘 할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체외순환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책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수치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